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비만이 많이 걱정된다고 하시죠? 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통통해야 건강한 거다 그래갖고 막 일부러 더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좀 배도 나와야 야, 그 사장님 배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비만은 오히려 병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비만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 참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님 우리 이제 가끔 집에서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계실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 그죠, 어머니? 텔레비전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 오래 하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저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해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비만에도 가고 사실은 건강한 식습관을 해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님들의 생활 모습 사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한 모범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은연중에 정말 모르게 그걸 다 따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일요일날 같은 날 아버님들 이렇게 누우셔서 과자 드시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계속 보시면 아이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식습관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어머님들이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고 하셔야 아이들의 교육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이 기르는 일이 힘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지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 지금 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그 역사 공부, 오늘부터 시작할 역사 공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세요? 어렵다. 네. 또요, 어머니? 딱딱하다. 또 뭐요, 어머니? 사극, 뭐, 고궁,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어머님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극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참 지난 얘기, 좀 지루한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 또 이제 뭐 외울 게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어머님 그런 편견을 좀 버리세요. 모든 공부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역사 공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근데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죠.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뿌리를 알아야죠.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니는요? 예,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고 이제 또 박수를 한 번씩 이렇게 쳐주시면서, 네.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거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그만할까요? 어머니 결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핵심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역사죠. 사실은 역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그 역사 공부를 이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역사 공부를 가지고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처럼 이 답답하고 재미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왜라는 거는 항상 우리한테 목표의식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걸 알아야 목표도 생기고 하는 맛도 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역사라는 게 결국 이제 시간에 관한 공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관련된 공부고 인간은 사실 지역이나 시간을 떠나서 항상 비슷한 일을 많이 반복해요.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역사에서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보편성인데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나 뭐 지금 현대 사람 우리나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좀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그 영화 잠깐 한 장면 보시고 또 말씀 나눌게요. 조선 말기,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많은 사회 제도가 변하면서 선비였던 이호창은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젖으로 나를 먹여주시며 베이스볼을 배워보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그에게 신여성 민정님이 나타나고 그녀는 외국에서 배운 야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개화기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서서히 변화하려 노력한다. 찍으면 아웃이 되는 겁니다. 글 공부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자 양반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여겨오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외국 문물인 야구를 통해 변해가는 모습을 코믹하게 전달하는 영화 YMCA 야구단. 유생으로는 이름을 널리 알리지 못한 뜨내기 선비일 뿐이오나 베이스볼 선수로서는 조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말하기는 쉬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문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견 충돌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반드시 행해야 한다. 가까운 약속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 영화에서도 조선시대 4대부의 가치를 고스란히 이어오던 아버지는 양반의 신분으로는 허용되지 않던 몸으로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문물은 신세대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고 역사는 그렇게 또 다른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참 재밌는 장면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저 송강호 씨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저 영화가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 개화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근데 개화기를 다룬 모습인데 이제 어떤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아들이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 장면,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사실은 저 영화가 사실 지금 대략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요즘에 우리 시대를 제2의 개화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던 저 시기나 100년 전이나 지금 세계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서방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무역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금 이 시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FTA 협정이나 뭐 칠레와의 협정 많은 이제 그 논란 속에 타결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저때 겪었던 일들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저때 일들을 더 잘 알고 저때 저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뿌리를 찾기도 해야 되고요. 뿌리를 찾기도 해야 되고 또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지금 현재 역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일들을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또 보다 나은 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요. 그런 관점에서 옛날에 이제 조상분들 또 옛날 그 동양 분들이 역사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머니 그 역사책 그러면 이제 서양 거 말고요. 동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역사책 중에서 딱 생각나는 제목 있으면 좀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책이 제일 생각나시나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것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삼국사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록한다는 의미죠. 기록한다.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이제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사실 이제 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자가 들어갑니다, 어머님. 그래서 우리 역사할 때 쓰는 이 사자가 이제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어머니. 이 사가 예전에 이제 활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배 이렇게 활쏘기를 탁 쏘면 슉 날아가면 이게 이제 관역에 이렇게 맞거나 뭐 빗나가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빨 명중, 예? 둘째 빨 어디 갔어? 이러면서,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걸 표시해서 기록하는 사람을 얘는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의 의미,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이 기의 의미와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결국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남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 동양 분들, 옛날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 역사책을 쓸 때 참 심심치 않게 쓰는 이 한문이 뭐가 있냐면요. 이 감이 있습니다. 감, 어머님. 이 감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감자냐면, 이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거정의 동국통감, 아니면 뭐 삼어강의 자치통감, 이런 것처럼 감자가 많이 들어가요.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금님들이 어떤 정책을 뭐 시행하거나 이럴 때 꼭, 지난 뭐 선조의 임금들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걸 꼭 이렇게 비추어 보셨죠. 그것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감이, 역사책이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역대 대통령들도 가끔 보면 역사책들 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처럼 비추어 보는 거다, 역사가. 거울이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우리가 비춰보고, 이빨에 고춧가루 꼈네. 빼시기도 하시고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하시잖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매무새를 고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 역사의 의미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 역사에 비유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머니? 이제 신문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역사랑 비유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시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올림픽 예선을 한다, 월드컵 예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적이 부진해갖고 마지막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 게임 지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한국 축구팀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물러날 곳이 없다. 등 뒤에 물을 두고 싸우면 이거는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 같은 경우가 배수진을 치고 싸우시다가 이제 일본 왜군에게 이제 패하셔서 결국 탄금대에서 목숨을 끊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주변에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벌어졌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어. 정말 저 5명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 심판 을사오적이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IMF 이 사태가 왔을 때도 우리가 그날이 이제 제2의 국치일이다. 경제 국치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치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에 합방당한 이제 그런 날을 또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랑 관계된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신문에도 참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이는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때마다, 신문에서 좀 보실 때마다, 아니면 좀 뉴스를 통해서 보실 때마다 아이들과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세요. 너 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그 어머님들 자신감이 제가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보다는 어머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신 드라마가 한두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역사의 필요성, 그걸 현재도 쓰인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역사적 관점이죠.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참 달라져요. 근데 어머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사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어떤 희극 배우, 우리나라 코미디계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이주일 선생, 고 이주일 선생님이 계신데, 그 이주일 선생에 대해서 어머님도 좀 아시는 대로 일단 한마디 한번 해보실까요?
2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코미디언 2주일 딱 그러면 어머님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안타깝지만, 예. 금연, 이런 말 생각나시고요. 예? 콩나물 팍팍 묻혀라. 예. 근데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어머니.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이제 이주일 씨가 생전에 예, 만들었던 어떤 유행어들이었어요. 유행어들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축구 감독이었던 박종환 감독하고도 절친한 친구분이었다고 하죠. 또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근데 어머니, 우리가 이제 그 이주일 선생에 대한 어떤 이제 전기문을 어머님들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이 고 이주일 선생에 대한 이제 전기를 쓰는 거예요. 위인전이나 뭐 전기, 위인전은 아니고 전기를 쓴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이주일 선생님을 되게 싫어해요. 아, 나는 저런 코미디언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건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아까 콩나물 팍팍 묻혀라. 그러면 역사책을 쓸 때 그 글을 쓰면서 싫어하는 분들은 콩나물 팍팍 묻혀라는 아주 말도 안 되고 유치한 말을 유행어로 퍼뜨리면서 우리나라 코미디언 수준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주일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역사가 쓴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런 콩나물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약간 비음을 섞어가면서 그 당시 경제난에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다. 얼마나 위대한 배우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관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역사책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어떤 역사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역사책을 보시거나 하실 때 항상 그런 사관을 바르게 가지시고 그런 사관에서 쓰여졌다는 것들, 역사책들이. 그래서 너도 현대 역사를 살고 있는 너도 그런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바라는 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게 사관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삼국사기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를 누가 썼냐면 고려 때 김부식이 썼습니다. 김부식.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숲을 다 지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있던 숲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사실은 현대사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책이든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역사책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국사기는 고려 때 쓰이고, 고려사는 조선 때 많이 쓰이고, 조선사는 일제 때 많이 쓰이죠. 이제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쓰이는데, 그 삼국사기가요, 어머니.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선생이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경주면 신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사기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인데, 한 가지 좀 아쉽다면 너무 신라 위주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이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고구려나 백제가 사실은 신라에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나 사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분량만 갖고 따지면 신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의 전파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대륙의 문화를 가장 빨리 흡수했던 고구려가 국가 성립 단계가 제일 빨랐을 거다. 사실은 그 소백산맥 넘어 있었던 신라가 사실은 국가 단계가 가장 늦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건 김부식 선생이 썼던 경주 김씨였고 신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던 그분이 쓴 역사책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 입장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어떤 목적의식, 이게 진짜 이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목적의식 하나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르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교과서로 좀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특히 국사 교과서에서는 그런 역사를 또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일단 시간에 관련된 공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사회과학 공부가 뭐가 있으면 꼭 이렇게 잘 나누죠. 예? 나눕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고 나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반도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눈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크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일단은 크게 나누면 여기 이제 그 4단원까지요. 요 4단원까지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총 보통 이제 합쳐서 뒤에까지 한 10단원이 되는데요. 4단원까지를 2학년 때 배우고 10단원, 그 이제 5단원부터 해서 쭉 10단원까지가 3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요, 어머니. 요 얘기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제목을 잠깐 보셨는데요. 제목을 보셨는데 뭐 저거를 다 어머니들이 뭐 외우시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저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다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시간들을 사실은 더 자세하게 나눕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는 다시 또 세 개로 나누고 조선시대에서 조선 전기 후기 또 나누고 이렇게 나눕니다. 또 저걸 크게 나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 사회과학 공부에서 어떤 큰 개념을 좀 잡고 큰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이게 좀 공부를 하는데 수월해요. 지리 공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도권 얘기, 서울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도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서울 뭐 이렇게 좀 좁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어머님들이 쭉 이런 단원에 아까 보셨던 단원들을 쭉 할 때 어떤 단원이 나오면 그 전체적으로 그게 고대 들어가냐 중세에 들어가냐 그럼 거기서 고려시대에서도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느 왕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 들어가시면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좌표를 그려보면 자기의 좌표가 어딘지를 딱 찍어야 사실은 그 앞뒤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사교과서를 좀 보시고 이게 쭉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먼저 감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10단원 중에서 4개만 2학년 때 배우고 6개는 3학년 때 배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사 시간이 2학년 때는 1시간이에요. 그리고 3학년 때는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사 시간이 사회과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사실은 자기 나라 말과 자기 나라 역사를 가장 중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중학교의 과정이 이제 저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 공부를 시기 구분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 공부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시기, 여기서 여기 한 시기, 이거 맨날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역사 공부가 아주 큰, 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큰 개념을 잡고 좀 좁혀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큰 시대를 나누어서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왜 나오냐면 어머니, 이 수능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어머님 다른 얘기하다가 수능시험 그러면 눈이 번쩍 뜨시죠 벌써? 네? 중학교 어머님들도 다 이렇게 수능시험 그러면 굉장히 이 관심이 가세요. 근데 이제 국사 문제에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크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크게 이제 한 3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1기, 2기, 보통 3기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910년에 한일합방 돼서 1919년 이제 우리 이른바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김인현, 그래서 3.1절, 3.1운동이 일어나는 해죠. 그래서 왜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연도 외우기 싫어하니까 연도 외우라고 어머니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때 우리 조상분들이 만세운동하다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고통받으시면서 아이고 하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919년까지 보통 끊고요. 그래서 요 19년부터 이제 보통 1919년 요 이후부터 한 1931년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그때까지를 한 2기로 끊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해방될 때까지를 이제 보통 3기로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이제 안 드리지만 요거마다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문제 1기에 관련된 어떤 요 안에 들어가는 사건,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1918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주고, 이걸 지문으로 주고, 이 1918년에 있었던 사건과, 이 사건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일을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이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가 뭐 191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있었던 일이 뭐 192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쳐요, 어머니.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1918년에 있었던 요 사건과 같은 시대의 사건은 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정답은 1910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연도를 따지면 사실은 1920년이 2년밖에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게 바로 1910년이라도 이게 같은 특징적인 시대로 묶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기 구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학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또 특징들을 잘 잡아내야 되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또 하나, 이제 이 시기만 구분해서 소용이 없죠.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시기의 전후 관계를 따져야 되죠. 예? 어느 시기가 먼저냐. 어머님들 예전 생각해 보시면 시험문제 나올 때 꼭 기억니은 디귿 나와갖고 순서대로 바르게 쓴 것은 1번 기억니은 디귿 리을, 2번 디귿니은 기억니을, 뭐 이거 아주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결국 역사가 옛날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냥 난데없이 사건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 이야기들을 쭉 같이 해보시면 아이들과 많이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국사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근데 어머니, 제가 제일 바보 같다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앉아갖고 막 연도 뭐 1919년에 김정은도 뭐 1910년에 막 빽빽하게 쓰면서. 근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같이 좀 교과서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쭉. 사실 국사 교과서가요, 어머니 참 재밌습니다. 어머님들 사극 드라마 보시는데 도움돼요. 그러니까 꼭 너 혼자 공부해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 옛날 이야기 책 읽어주셨듯이 중학교쯤 됐으면 이제 아이들 같이 좀 책을 펴놓고 어그대 갔던 내가 여기 이 사진이 여기 나왔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좀 이렇게 같이 좀 읽어보시면 쭉 크게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은 꼭 읽어주는 뿐만 아니라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크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나 또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든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큰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좀 보다 재밌게요. 우리 주변에서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거리들을 하나씩 찾아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공부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입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 드라마, 흔히 말하는 TV 드라마를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